동탄 1신도시 이어 동탄 2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화성시 동북권의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로 이어지는 SRT 개통에 이어 지하철 인도원선, GTX-A, 동탄 고속철도가 추진 중에 있지만 모두 중장기적인 대책이어서 현재의 교통체증은 한동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성시 민간정이 동탄을 전국 최고 신도시로 키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 문제 해결이 동탄 신도시를 명품 자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는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자담회는 화성시 민간정 전문가들을 모시고 화성 동북권 교통 문제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박세원 경기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세원 의원님은 현재 동탄 1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배정수 화성시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정수 의원님은 동탄 2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계십니다. 유민영 화성시 대중교통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유민영입니다. 예, 유민영 과장님은 현재 화성시 대중교통 분야 주무부서장이십니다. 최병규 동탄 2신도시 총연합회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병규 고문님은 동탄 2신도시 총연합회 전 회장으로서 현재까지 교통 문제를 위해 애써오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로 현재의 교통 문제가 동탄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최병규 고문님하고 배정수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병규 고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병규입니다. 지금이 저희가 입주를 하고 4년이 흘렀습니다. 4년이 흐르면서 동탄 1, 2의 인구를 합친 인구가 한 32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동탄 2지구는 동탄 2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고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참고하면은 2016년도에 벌써 동탄 내외 하루 교통량이 300만을 넘어간다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16년하고 3년이 더 지났죠. 지금 이 차량 대수를 추정하면은 적어도 한 600만 대는 더 넘어갈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2015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모든 사업이 아직도 준공이 안 돼 있고 개통이 안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 첨도 시간에는 서울 가는 버스 잡기도 힘들고 SRT는 SRT대로 정기권 제한이 있고 자차로 통행하려다 보니까 기흥 IC 같은 경우는 굉장한 교통량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이 교통을 보고 동탄에 입주를 했는데 사통팔달이란 이 교통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한 교통에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탄 주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와 관계기관 LH에 기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카페를 모니터링 해보면은 집회만이 살 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안 좋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정수 의원입니다. 2007년 이동탄 신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강력 교통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이고 정확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 시 논현청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한 도시 설계로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렇게 많이 입주하리라고 예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출퇴근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 철도와 육로가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 육로에 의존하면서 또한 육로 또한 도로가 완전하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업무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출근하면서부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시작하니 업무의 효율성 또한 많이 떨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퇴근 시간 또한 회식이나 또 연장 근무를 통해서 일정하지 못한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겨울 여름에는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길거리에서 1시간 이상 차를 기다려 보면 그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사실은 기대 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주민들은 이 신도시 교통에 대한 배신감이나 원망감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와 경기도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그러면은 유민영 과장님하고 박세훈 의원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민영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말씀에 앞서서 화성시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로서 좀 어찌됐든 그 동탄 신도시 그 주민 여러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그 교통으로 인한 그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저희 그 화성시의 그 교통 정책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그 민선 7기 공약 사항 중에서 교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그 가용 가능한 예산과 민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해가지고 하여간 교통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탄 그 신도시등 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도입, 역간 무정차 셔틀버스 운행, 버스 중공용제 등 화성형 버스 운영 시스템 도입 등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통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제 우선적으로 목표는 그 대중교통이 이제 최선의 그 교통수단이 돼가지고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교통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교통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저희 시는 그 전철 등 철도 교통이 그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그 버스를 위주로 한 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무정차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그 주요 거점 간의 그 어떤 간선축을 담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용 같이 편리한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지선축을 담당하도록 해가지고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자는 그 방안이고요. 또한 그 버스 중공용제 등 그 새로운 버스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교통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 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담의 그 진행 순서를 보니까 나중에 또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 1, 2,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원 박서원입니다. 현재 동탄 1, 2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이 강역교통 계획은 GTX A 노선 중 삼성 동탄 노선, 인덕원 동탄선, 동탄 트램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도지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그 문제가 되는 그 M버스와 강역버스는 경기도에서 중공용제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다음 질문에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갖다가 시는 물론이고 도에서도 잘 알고 있고 나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우리 주민들이 제일 우리가 교통에서 불편을 느끼는 거는 역시 출퇴근길일 것 같은데요. 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 동탄 GTX-A 노선의 조기 착공,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 GTX가 착공하기 전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SRT를 셔틀 열차를 증편하거나 또 SRT를 어떻게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세훈 의원님과 최범규 고문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세훈 의원님. 예, GTX 동탄 삼성 노선은 현재 수서에서 이제 삼성 구간이 처음에는 턴키 발주를 했습니다. 턴키 발주라는 게 빠른
공사를 위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하는 이런 발주 시스템인데요. 그게 몇 번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발주 방식을 설계 따로, 건축 따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설계 업체도 선정됐고 이제 설계도 이제 거의 끝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조만간에 한 6월이나 이때 이제 수서 삼성 구간이 이제 조만간에 수서 삼성 구간이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개통 시기는 2023년 정도로 현재 보고 있고요. 셔틀은 이거는 우리 최병규 고문님께도 잘 아실 건데 원래 동탄 이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게 동탄 역사 관련 그 비용을 좀 광역교통에 부담하면서 청춘인가요? ITX 청춘을 셔틀로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지하 50m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이게 기존 열차로는 대응하면 좀 이렇게 사고나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유야무야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최병규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셨을 때인가 그때 같이 제가 그때 보좌관 했을 때인데 이원우 국회의원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 게 뭐였죠? 정기권을 했습니다. 이제 정기권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출퇴근 시 특히 출근 시 열차 사용이 열차 타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제 다시 요 근래에 서철모 시장 그다음에 이원우 의원이 철도 SR과 이제 협의하고 또 동탄 이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해서 셔틀 열차가 새로 생긴 거죠. 이 셔틀 열차는 출근 시간에 7시 30분 아침 7시 30분에 동탄역에서 출발해서 한 7시 55분에 수서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출근용 열차가 420석이 정원인데 평균 아침에 한 180명 정도 타고 있다고 합니다. SRT 입장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이거를 뭐 정기권을 좀 늘리겠다 그런 입장인데 동탄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셔틀을 하기로 이렇게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해놓고 그걸 계속 좀 지켜줬으면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세원 우리 도 의원님께서 뭐 사전에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거기와 뭐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이 많죠. 청담도 있고 용산, 운정 쪽에서 주민들이 자기 집 앞 밑으로는 위험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노선을 좀 변경해달라. 그 국토부 민자철도팀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면 이번 연도 중하반기 정도에 A 노선 착공을 할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60개월 절대 공기가 있다 치면은 빨라야 2024년 말인데 이 분쟁 지역이 해결이 안 되면은 당연히 개통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자철도팀의 이야기는 분쟁 지역이 없는 쪽을 우선 착공하겠다. 그렇게 해도 분쟁 지역 있는 곳을 착공하고 준공하고 개통하는 것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개통은 절대 2024년 말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힘들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박세원 도의원님께서 말했지만 2023년에 개통을 좀 하자. 예상은 그렇게 뭐 추진하고 철도시설공단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확인된 이야기는
GTX 차량 발주가 내년 초라고 하고 그리고 46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2023년 6개월 시운전하고 뭐 관계기관 협의하고 허가 받고 하면은 빨라야 2024년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중간에 우리 아까도 우리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현욱 의원, 뭐 도지사, 뭐 시의원, 도의원 모든 이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하루라도 빨리 GTX를 수서까지라도 개통할 수 있게만 해주면은 좋겠다. 물론 굉장히 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열차 운행 배차 시간 호래라고 협의할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선에 해결될 문제는 동탄의 반복선도 일단은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기본 계획을 2021년에 개통 목표로 수립을 했고 셔틀 열차도 2021년 GTX 삼성동탄이 개통 전에 임시로 운행을 하자 해서 기본 계획까지 다 수립해 놓고 그 기본 계획이 없어진 거죠. 그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시행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계획 따로 실행 따로 목표 따로 따로따로 놀아버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2023년도 믿을 수가 없고 2024년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좀 관계기관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한 관계기관들이 책임감 가지고 이 문제는 난제지만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이야기하고 협의하다 보면은 분명히 무슨 다른 대안이 생길 거니까 그렇게라도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완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GTX의 뭐 조기 개통도 그렇고 셔틀 열차 운영 확대도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자담회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관정에 오늘 의견을 좀 모으고 또 오늘 말씀하신 걸로 계기로 또 더 정책이 마련된다면 힘을 합친다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철도 교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뭐 철도 교통하고 더불어서 주민들이 가장 용어하고 있는 게 직행 좌석버스, 뭐 N버스 등의 이 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이런 광역버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우리 배정수 의원님하고 이민영 과장님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정수 의원님. 예, 우리 직행 좌석버스나 강력버스 정차 및 확충에 대해서 우리 뭐 주민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1차적으로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신규 수요나 이제 정차 수요를 1차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수요를 분석을 해서 적정 대수 차량을 몇 대를 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2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올려야 됩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를 올리는 순서가 저희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올리고 경기도에서 다시 서울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노선이 필요하고 수요가 많으면 서울시에서 이제 뭐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교통 혼잡이나 대기 환경 등 이유로 뭐 버스 적정 수량도 좀 제한할 수 있고 신설 및 정차 요구에 뭐 부동의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화성시에서는 애초에 이용 수요에 대한 분석 및 사업 계획서가 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민영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명합니다. 출퇴근 시민들의 그 발휘되고 있는 광역버스는 그 직행 좌석버스와 N버스라고 불리는 그 광역 급행 버스가 있으나 우리 동부권의 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버스 노선 신설이라든가 증차가
이용객 수요를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그 뭐 아까 그 배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라든가 이런 광역시에 그 동의를 구하는 입장에서 그 이제 그들은 그 이제 교통 혼잡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 우려, 뭐 대기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그 버스 진입될 수 있는 그 총량제를 갖다 적용시켜가지고 하여간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노선 시설이라든가 증차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조금 기대되는 것은 그 뭐죠 그 광역 그 저기를 그 다루는 갑자기 생각이 대광이. 대광이가 이제 올해 이제 그 발족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거에 편승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자르고 그랬는데 이제 대광이가 생기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뭐 공정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광역버스 노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정책을 좀 해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런 그 광역버스 노선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그 2층 버스를 갖다가 제가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송량이 일반 버스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 72명까지 이제 수송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7대를 도입했고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14대를 더 추가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광역버스 부족으로 인한 그 출근 시간대 입성률 완화와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전세 버스를 갖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6대를 갖다가 동탄권역에 이제 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직원들의 뭐 말은 민원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이제 줄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차선책으로 또 저희가 이제 뭐냐면 그 노선 신설이 힘들기 때문에 그 타지 자체의 그 휴지 노선 그러니까 운행 손실이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운행을 안 하는 노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화성시 재원으로 그 재정 담보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휴지 노선을 활용해가지고 노선을 신설해가지고 신설하는 방향. 그다음에 또 경기도 노선 입찰제 광역버스를 갖다 저희가 이제 동탄 잠실간 노선을 갖다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향후에도 이제 운행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과 그 지속적인 증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광역버스 재정 지원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퇴근 시간대 버스 이용객 모니터링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해가지고 광역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다가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탄 도시철도 트램이죠. 건설을 이제 포함하는 고시가 이루어지면서 상업 복귀 효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만 우리 이제 동탄 트램 운행 과정에서 역시나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탄 도시철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이 있고 선제적으로 해결될 과제는 무엇인지 박세훈 의원님하고 최병길 의원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훈 의원님. 예, 일단 동탄 트램은 국토부와 경기도 LH가 이제 분양시 이제 광역교통 계획으로 해서 이제 계획된 노선인데요. 제가 5월 28일 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에 신뢰가 있어야지 이 동탄 1, 2신 도시 주민들이 국가를 보고 LH를 믿고 이렇게 분양을 받은 건데 일반 시행사도 아니고 일반 시행사보다 더하게 지금 광역교통비에서 9,200억인가를 걷어놓고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정에 신뢰가 가겠냐 이런 부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트램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원래 이게 지금 처음에는 동탄 1, 2호선을 이제 가요교통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인덕원선이 이제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최병규 회장님 잘 알지만 트램이 섰습니다. 그 문제로. 그래서 이제 인덕원선이 우여곡절 그때 잘 해결되고 이제 그 후에 트램을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마 그때 동탄 1호선이 광교까지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노선이 많이 겹쳐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반월 교차로로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고시가 됐는데요. 이 지금 트램 현재 크게 문제는 운영비에 대해서 경기도는 뭐 그때 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뭐 지역 간에 좀 분쟁도 있었는데 1호선을 먼저 하고 2호선은 좀 BC가 안 나오니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경기도 얘기로는 뭐 한 월 200억 정도, 연 200억 정도 뭐 적자가 예상되니 뭐 나중에 하자.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호선을 먼저 하고 2호선이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놔두면 2호선은 아마 안 할 생각인 걸로 저희는 뭐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이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치권은 그리고 화성시도 이게 같이 동시 착공해야 된다. 동시 착공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광역교통을 세울 때 동탄 2신도시 기준에서 동쪽, 남쪽, 북쪽은 도로가 있습니다. 광역도로가, 경기도, 지방도가. 그 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도로로 해서 어느 정도 분배가 되는데 동탄 1신도시 서쪽, 특히 수원 쪽, 이렇게 안산 쪽, 이쪽, 그 화성시 서부 쪽으로 가는, 서남부 쪽으로 가는 건 동탄 1신도시에 현재 기반도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동탄 1신도시 특성상 일반 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이런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1신도시가 뭐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막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호선을 안 하게 되면 향후 대책이 없거든요. 뭐 우회도를 뚫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1, 2호선을 동시 착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자 문제는 지금 제가 보면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빨리 지금 진행을 해서 기본계획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적자 문제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경기도랑 화성시랑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기도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나면은 뭐 우리는 못한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도시철도라고 처음에는 이게 수원, 화성, 오산에서 광역철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덕원선 문제로 해서 수원도 빠지고 이제 건설비 문제로 해서 이제 화성시만 하니 도시철도라 경기도는 근거가 없다. 이거를 운영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제가 현재 조례를 조만간에 입법 예고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적어도 강역교통에 의해서 국가나 경기도가 설립한 이 강역교통은 그 사업주체 경기도가 운영할 수 있다. 요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돈이 지금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분양대금에서 낸 돈 뭐 가구당 한 1,000만 원 되나요? 트램에요? 트램에 한 1,000만 원. 네,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 걷어놓고 제가 뭐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지금 누가 쓰는지 몰라도 엄청날 거다. 그런데 빨리 진행을 하고 경기도에서 그 다음에 어느 적정선에 MOU를 해서 남든지 모자라든지 적정선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 서로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날 이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철도망 고시는 뭐 한 사업성 한 0.7이면은 뭐 수립되어서 고시가 되는 건데요. 우리 동탄 도시철도는 그 중에서 0.8이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박세원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탄 1호선, 2호선 합쳐서 나온 경제성이고요.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2호선의 사업성이 잘 안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이제 2호선에 다 포함되겠죠. 병점 동탄간 구간이 한 0.5 이하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인도건선 인입성하고 상위 계획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0.5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동탄 도시철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고로 우선 목표를 잡아야 될 것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지침 1 이상을 확보하는 게 뭐 이거는 뭐 당연과제,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1 이상은 어떻게 확보하고 뭐 대책을 마련하고 노선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노선으로 뭐 물론 이제 적자가 대한민국 철도가 거의 대부분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 나는 폭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장내 이용 수요라든지 건설 및 운영 지침을 잘 국토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환승 편익이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광역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빨리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운영 뭐 비는 누가 내라, 뭐 경기도가 내라, 뭐 화성시가 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뒤에 접어두고 일단은 건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 이 합리적인 노선으로 그리고 운영비가 합리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저희가 만들어야지만이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아마 승인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경기도 재정심사 가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예비 타당성 툴을 준용을 한다면은 1은 안 넘을 거예요. 분명히 서울시가 위례 트램이 0.7 정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희망이 있는 게 9,200억이라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심사가 들어가면은 저희는 통과가 될 거로 보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의정부나 용인 경전철이 지금도 적자를 뭐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뭐 수요도 잘못 잡았겠고 완전히 뭐 잘못 잡은 그런 이제 계획이었죠. 그러나 그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그리고 용인 경전철의 적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버스와 같은 노선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왜냐니까 이 경전철이다 보니까 고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타려고 하니까 비싸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버스하고의 경쟁에서 밀려버린 거죠. 우리도 타산지석처럼 삼아야 돼요. 그게 GTX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보장도 못하는 게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개통되었을 때 서울로 가는 M버스라든지 광역버스에 밀려가지고 1년에 3,2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이거는 버스하고의 경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버스 체계도 다시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병점으로 넘어가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무정차 버스가 40분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이 버스가 만약에 중간에 정차를 하고 한 대 했을 때는 뭐 1시간이 넘어갈 거예요. 트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19-1번 뭐 이런 마을버스들이 30분이면 그 병점역에서 동탄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래 되면은 이 트램이 경쟁력을 잃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노선을 잘 반영해서 수립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화성시의 지자체 재정도 건전성이 확보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화성시가 1년에 뭐 200원씩 적자를 뭐 하고 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줄이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기회비용을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합리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중교통 운행 체계에 대해서 견해를 최범규 고문님과 배정수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최범규 고문님. 이 부분 버스에 관한 부분은 우리 유 과장님께서 아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옛날보다는. 그 무슨 말이냐니까 뭐 자동차 같은 마을버스 정책이라든지 무정차 버스 뭐 그리고 서울행 6,900번 버스 뭐 그리고 심야버스 이런 버스들이 지금 입주 시기에 맞게끔 이제 재편성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이 펴지고 나가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심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됩니다. 환영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데도 문제점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하니까 뭐 투입될 때 뭐 제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이제 공감을 주고 해줘야 되는데 제도라든지 개선을 해서 뭐 공적 자금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버스 준공영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버스 정책 문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배정수 의원님. 예, 우리 그 이제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때 이제 자가용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제 차량 정체나 도로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좀 확실히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 줄어들 수가 있는데 개인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일단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하게 출퇴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재 우리 강력버스 외에 다 지자체로 이제 가는 버스, 뭐 용인, 수원, 오산 이쪽으로 가는 노선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그 동탄역에서 우리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최병규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좋은 한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동탄역에서 병점역으로 가는 이제 무정차 스텔버스가 현재 이제 운행 중이고 2020년 목표로 해서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으로 해서 심야버스가 5개 노선을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램 노선을 따라서 마을 같은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도 올 하반기에 운행하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 유민영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게 좀 차질 없이 좀 준비가 돼서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산, 수원, 용인 이제 우리 타 지자체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 신설이 뭐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게 참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쪽 다 자기 지자체들만의 이익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좀 사실 제일 불리한 입장입니다. 지금 신도시가 막 생기면서 인원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사실 불리한 건 우리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어쨌든 타 지자체와 연결하는 교통망이 현재로서는 제일 이제 절실하고요. 특히 이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뭐 상갈역이나 뭐 오산역 이쪽으로 가는 버스들만 좀 노선이 확충된다면 이제 우리 자체 내의 마을버스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수원이나 오산으로 가는 버스를 한성을 해서 간다면 그나마 뭐 자체 내의 교통 체증도 조금 해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중교통에 대한 편리성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그 버스 노선과 더불어서 버스 교통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준공영제도 운영 방안인 것 같습니다.
유민영 과장님하고 박세훈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유민영 과장님. 네, 유민혜입니다. 저희 시가 그 중공제등 그 새로운 버스 운영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버스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예산에 약 한 그 버스 쪽에 600억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중공제다 뭐 그런 차원의 그런 건 아니고 100%가 그건 아니지만 뭐 거기에는 뭐 시설이 있어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아무튼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도하는 그 어떤 버스 서비스랄까요?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럼 뭐냐면 저희가 이제 버스 노선을 갖다가 신설 그런 것도 버스 업체에서 예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뭐 이런 차원에서 그 어떤 버스의 그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제 공공성 확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그 새로운 버스 운영 시스템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중공영제도 있을 수 있고 공영제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중공영제 용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만 여기에도 역시 뭐 그 중공영제 하면은 이제 노선 입찰제라든가 수익금 공동 관련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노선 입찰제형 그다음에 이제 웬만한 지자체에서 중공영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익금 공동 관련인데 요것의 단점은 그네들이 그 어떤 그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이만큼 뭐 수익이 나고 모자란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오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공공기관에서 그걸 가려서 정당한 금액만큼만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하여간 뭐 다각적인 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용자 서비스 개선 측면이라든가 그 시의 어떤 재정 부담 등거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역적으로다가 그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 하여간 그 용역을 갖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마 한 연말쯤에 이제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 시에 적합한 버스 운영 시스템이 이제 일단은 결정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그런 새로운 버스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버스 파업 문제로 좀 참 시끄럽죠. 나라 전체가 특히 담양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화성시까지도 문제가 될 뻔했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지사가 급하게 만났죠. 이 파업하기 하루 전에. 그날 이제 주요 이제 대책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공영제를 그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유민영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는 이제 노선 입찰제를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조를 하면 노선 입찰제가 이게 뭔가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버스가 적자 노선이 있고 흑자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그 기존의 버스 업체가 그 노선을 반납을 하면 그 반납한 노선에 이제 적자가 어느 정도 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경기도가 적정한 선에서 보존을 해주면서 이걸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뭐 입찰을 봐서 이제 그 노선을 다른 버스 업체가 이제 적자가 많이 나지 않게 이게 해가지고 이제 입찰을 봐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아가 아마
올 하반기에는 경기교통공사를 설립 예정입니다. 경기교통공사를 설립을 하면 중공영제보다는 좀 공영제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흑자 노선 빼고 특히 이제 적자 노선이 좀 심한 데는 경기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여기서 참조해야 될 게 우리가 강역버스와 M버스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얘기하는 중공영제의 노선 입찰제는 강역버스입니다. 우리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탄 신도시 기준으로 하면 이제 빨간 버스 있죠. 그거는 이제 경기도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버스 요거는 이제 인허가 관청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아마 할 예정입니다. 예,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면 좀 철도 교통은 좀 난제가 많고 버스 교통은 그나마 좀 철도 교통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좀 추진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죠. 화성 동부지역 교통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주제로 자유롭게 이제 의견을 좀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발언을 끝내는 걸로 하시죠. 먼저 유민영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동부권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마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제가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자에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운수업체에도 이제 주 52시간 뭐 일일 2교대 뭐 이렇게 그 300 이상 업체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그 운수 종사자가 이제 태부족해서 참 뭐 버스 노선을 감축한다든가 감찰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거를 타결하기 위해서 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그 MOU 체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운수 종사자 양성이라든가 이런 그런 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인 대책을 이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향후에 어떤 버스 교통 정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그 장애인을 이제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좀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정리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그 광역교통 노선 부족에 대해서는 대광이도 출범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노선 시설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휴지 노선으로 있는 타지자체, 뭐 용인이라든가 강주, 성남시 등 그 휴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로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노선을 이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층 버스를 이제 2층 버스도 나름대로의 이제 그 버스 회사에서는 약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운영비가 많이 든다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비를 어느 정도 일부분 대주면서 이제 저기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추가 도입을 해나갑니다. 이게 뭐 소시에 들어갈 때 2층 버스가 하나 들어가나 그 일반 버스가 들어가나 똑같이 그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시한테 이제 전세 버스 투입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광역교통 차원이고요. 그리고 좀 내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용 같은 마을 버스. 이건 뭐 상징적인 의미지 마을 버스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뭐 시내 버스도 있는 거고. 해서 저희가 이제 7월달에 1차적으로 다 1단계 운행을 하고 이제 올해도 한 3차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보완하면서 이제 그 자가용 같은 마을 버스를 갖다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역간의 그 무정차 셔틀버스, 거점 간에 이제 뭐냐면은 그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이제 어떤 서울이라든가 이제 광역 쪽의 어떤 그 교통을 갖다가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역간 무정차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탄하고 병점은 이제 이미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 이제 향남에서 병점, 그다음에 이제 남양에서 또 병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확대해 나갈